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 유입 단계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대응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한 번 더 추가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52만 명으로 7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영국과 러시아는 확진자 수가 30% 이상 폭증했고 신규 환자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델타 변이에 추가로 돌연 변이가 발생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등장했는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11개 국가에서 보고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델타 변이 감염자는 190명. 여기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까지 합치면 256명이 델타 감염 범위에 들어가고 지역 감염 사례도 19건 보고됐습니다. 델타 플러스 감염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 상황을 델타 변이 유입의 초기 단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단 백신 면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차 접종 이후 한 번 더 백신을 맞는 부스터샷 접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와 2차에 종류가 다른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도 변이 대응의 방법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응 역량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교차 접종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델타 변이 감염자가 주로 유입되는 국가를 방역 강화 국가로 지정해 변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국내 지역사회 전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시사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레이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는 29일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앞으로 걸어갈 길을 말씀드리겠다며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로 윤봉길 기념관을 택한 데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으로 돌아왔습니다. 당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복당안을 통과시키자 홍 의원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잠시 집을 떠났던 맏아들이 돌아왔다면서 대선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수신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 후보 선출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저는 하늘의 미랄이 될 것을.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엑스파일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등반하기도 전에 20가지 달하는 의혹이 있다. 그 나오는 자체가 그 문제가 많죠. 본인이 검증을 피하려고 해서 검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돌풍의 수혜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윤 전 총장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건 어느 후보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실관계가 이렇다라고 해명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의원에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이번 달 말 대선 경쟁에 뛰어들면서 야권의 대선 레이스는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뉴스투데이 2부 출발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2층짜리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최소 1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2층짜리 아파트 일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2시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 아파트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I thought the whole building was going to just collapse. A feeling of relief just came over me that was incredible that I survived this tragedy. 사고 당시 아파트에 몇 명이 있었는지 사상자 수는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지 경찰은 최소한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사고로 아파트 136가구 가운데 약 55가구가 붕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까지 거주민 9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started seeing people in the balconies with the flashlights of their phones asking for help. They were like desperately yelling.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30명 이상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 연방 정부가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say to the people of Florida, whatever help you want that the federal government can provide, we're waiting. Just ask us, we'll be there.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붕괴된 아파트는 약 40년 전인 1981년에 건설됐습니다. 현재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마이애미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네, 이번 주는 거의 주 내내 비 소식이 있네요. 금요일인 오늘도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많겠지만 경기 동부 등 그 밖의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는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해 요란스럽겠습니다. 날이 잠잠하다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쯤 휴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또 비가 오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충청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올 텐데요. 이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낮부터는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겠고 저녁 무렵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서울이 20.4도, 대전이 20.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과 춘천이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할 텐데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수도권 곳곳도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한낮 기온, 대구가 29도, 광주 역시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대체로 구름만 끼거나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다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